대학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교수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백신을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또는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죠?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취통증학과 의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 없는 분들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냐, 이 개념은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집니다.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 라는 개념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면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 지금 당장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약이 한 11시쯤 드신다, 말 그대로 만성적 질환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혈압, 당뇨약을 오래 앓고 계신다든지, 플러스 암 환자분들, 몸의 컨디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면역적인 부분들을 갖출 수 없으신 분들,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분들은 백시네이션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목숨이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을 갖다가 초래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백시네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조금 더 독감을 덜 걸리게 하지, 이런 개념으로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상식 때 식단 관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자기 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건강적인 부분에서의 면역을 갖다가 항상 잘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과연 백신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물음표. 혈압에 백신 없죠. 당뇨에 백신 없으시죠. 백신이 있는 병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질환. 그래서 그 병에 대한 경과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없는 병에 백신을 맞는다. 아니면 후유증, 아니면 만성적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병들의 경우에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백신이라는 것들도 일종의 어떤 겁니까?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를 주려고 하면 무조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야 되니까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로 작용을 하죠. 일반적인 백신은 돌기를 직접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그걸 mRNA를 싸가지고 우리 몸에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mRNA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는 그 항원을 세포 안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와 다르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항체를 만들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아까 그 백신을 맞았을 때 RNA 성분이 그 유전 정보가 혹시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유전 정보를 뭐라고 그럽니까?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혹시 변형시켜가지고 병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악병증이 그로부터 유발되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서의 팩트로 본다고만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항원을 만들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 때 핵에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어디에 있어요? 핵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든 mRNA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DNA가 속한 핵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mRNA는 한 3, 4일 정도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는 분해돼가지고 없어집니다. 백신 맞고 나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 급성 알러지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이 겪으시는 부분들이 아마 주사 맞은 부위 쪽에 통증이실 거예요. 그 주사를 제일 어디 많이 맞으세요? 보통 팔. 그렇죠. 팔, 어깨 많이 맞으시죠. 네.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맞고 나서 어깨 통증이 심하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주사를 놓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 있는 인대나 아니면은 뼈 주위에 있는 윤활랑이나 이런 것들을 바늘로 조상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기존에 어깨에 문제가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에 염증하고 부종이 생기게 되면 2차적으로 안쪽에 있는 어깨 문제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본인의 컨디션 관리를 하고 백신을 맞으러 가셔야 된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무시고 수분 섭취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시고 좀 충분히 몸 컨디션을 만들어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러 가셨을 때는 평상시 때 문제 없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백신을 맞자마자 병원을 나오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 30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급성으로 생기는 알러지 반응을 병원 내만에서 만약에 발견되시면 바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호흡이 나빠진다든지 피부에 전신 발작,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나시면 며칠 동안은 백신 부위 쪽에 염증 반응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목욕을 한다든지 운동을 격하게 한다든지 주사 맞은 부위 쪽이나 이런 부위 쪽에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에 맹신하시기보다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하시는 분이고 독감이 무서우신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식단 관리도 이렇게 잘 해보시고 평상시 안 해보신다면 운동도 좀 열심히 해보시고 수면 습관을 좀 바꿔보시고 하시는 것들로 본인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좀 잘 유지하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백신을 한번 맞으시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몸 상태와 여러 가지 신체 조건들, 그 면역력을 고려하셔가지고 백신을 맞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